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장공감텐 예민수입니다. 이번 주 가장 시장의 국내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핵심 주목하는 지표는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근데 이제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국은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선 반영되는 게 문제인데요.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도 그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수도 좀 오르긴 합니다만 주춤거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 내부적인 특징은 오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정말 오래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일부 게임주도 그렇고요. 이런 쪽이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카카오가 한 3% 이상 오르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강합니다. 성장주는 다시 돌아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성장주지만 하나의 단서가 붙는다. 돈을 버는 성장주이냐라는 걸 시장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게 주가가 이제 오를 때는 계단으로 오르고 떨어질 때는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그냥 한 번에 훅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 의심하고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도 어쨌든 기대도 하고요. 다행스럽게 올라오는 게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또 기대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 이제 우리가 내일 소비자 CPI를 보기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운 이제 오늘 내일인데 오늘 또 이제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세,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겁니다. 2,770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해서 소폭 마이너스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시장 흐름 자세히 읽어보면서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금 해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밤사이 뉴욕장이 올랐길래 오늘장 어떨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일단 출발 대비 확연하게 지수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란 변동도 있고요. 개별 기업들의 실적도 쏟아지기 때문인데 그럴수록 각 기업의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잠금 해제 통해서 함께하세요. 자, 주식시장의 효도루 김종효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과 현재 시장 분위기 살필 수 있는 종목들 이야기 먼저 나누고 잠금 해제 종목 확인합니다. 자, 눈에 띄는 종목들이에요. 오늘 올라가는 쪽에서 앞서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도 확인이 되고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상당수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오늘장 7% 올라갑니다. 이틀간의 강세, 오늘 17만 원권 넘어가 있네요. 이니스프리 역성장했지만 고가 라인 성장 잘했다라는 실적평가 나오면서 이제는 조금 터널을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일부 기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급등 확인되네요. 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와 함께 오늘장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이버 2.5, 카카오는 3%대 상승 확인되네요. 밤사이 뉴욕장의 성장주 강세에 힘이 좀 돼주는 건지 봐야겠습니다. 자, 게임주도 들여다볼게요. NC소프트와 크래프톤 오늘 각각의 이슈 안고 있는데 상승세 확인되죠. 열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NC소프트는 5일머니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이슈도 있었던 만큼 한번 체크해보죠. 2% 이상의 상승세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나눠볼 거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늘 락업 물량 해제 날입니다. 그래서 변동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었는데 잘 버팁니다. 1.68% 상승권 확인되네요. 자, 위메이드 보죠.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 기록했고요. 오늘도 급락 진행되고 있습니다. 14% 정도 빠지고 있네요. 실적 뚜껑이 어제 열렸는데 예상보다 게임 매출이 너무 부진했다라는 거죠. 본업인 게임으로는 1,000억 원밖에 못 벌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5일 만에 하락입니다. 자, 무학과 풍국주정 등의 이 주류주도 좀 보겠습니다. 값을 올린다 했다가 또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가 각 이슈에 따라 조금 변동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무학과 풍국주정 잠 출발할 때 급등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꼬리가 달렸죠. 지금 상승분 거의 반납해 나가고 있습니다. 4%대 상승으로 그치고 있네요. 덱스터와 자이언트 스텝도 보겠습니다. 덱스터가 1월에 33%, 자이언트 스텝도 30% 이상 밀렸었는데요. 오늘장 일단 동반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상승력 좀 줄어듭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8%대, 덱스터는 2.7% 올라가네요. 자, 이 중에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쪽은 아모레퍼시픽 꼭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주가가 정말 반토막이 났어요. 지난해 고점 그리고 올 초에 기록했던 저점까지.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건데 오늘의 반등 의미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뭐 거래량이라든지 반등의 강도가 종가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반등이고요. 뭐 앞 시간에도 살펴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화장품 관련주, 꼭 아모레퍼시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코멘트를 달아주시던데 어쨌든 아모레퍼시픽도 작년 한 해 내내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 줄어든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분기부터 올라온다는 보고서들이 최근에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종목은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단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냐 뭐 가치주냐가 아니라 이익 베이스가 계속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그래서 메타와 다른 종목군들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 종목은 똑같이 성장주지만 이익 관점이 별로 불확실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비교적 견조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수익률 격차가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언제든지 있겠지만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왜 그렇습니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단 비용을 계속 줄였기 때문에 이 비용 감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올해 나타날 거다가 화장품이라면 음식료 같은 것들은 가격을 그래도 올릴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관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뭐 농심, 하이트진로, 뭐 대상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 부담이 낮고 이익 베이스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해 일단 이 시장에서도 강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 혹은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현재 움직이는 종목의 컨셉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시장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컨셉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셨고 덱스터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오늘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고점이 53,000원이었어요. 지금 21,000원. 어찌 보면 이 NFT나 뭐 각종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엄청 메타버스 기대를 모았던 종목군인데 이렇게까지 내려올 만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작년에 6,000원에서 53,000원까지의 거의 뭐 9배 이상의 빅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빅랠리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었고 그 외에 여러 종목군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내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뭐 매출이 줄거나 그런 이유로 작년에 다 조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급하게 올랐던 소위 메타버스가 됐든 뭐 성장주, 아주 고성장주의 기대. 덱스터가 근데 아직까지 돈을 크게 벌고 있는 게 아닌데 뭐 해외 진출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핵심 포인트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주가 조정도 일정 부분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방증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덱스터가 지금부터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은 올해 뭐 상반기가 됐든 아니면 좀 늦어서 하반기가 되었든 야, 우리 성장만 좋은 게 아니고 매출 성장 속도만큼 이익도 빠르게 따라 올라오고 있어를 확인시켜 주어야 의미 있는 반등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연한 어떤 실적의 성장세, 매출이 아닌 이익단에서의 성장세가 확인이 되어야 아마도 좀 더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만한 시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전략 나눠봤고요. 이제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풀어볼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오일머니 유입되는 K게임즈. 일단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1조 원의 돈을 넥슨에 투자했다. 그리고 이번엔 NC소프트에 8천억 원을 투자한다. 왜 이 사우디에서 자꾸 한국 업체에 대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MBS, 그 무함마드 빈 살만의 그 왕세자가 계속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석유 산업 자체가 점점 이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석유 화학 쪽에 투자를 했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자기 나라를 개발하는 2030 프로젝트도 하지만 글로벌 약의 국부펀드에서 투자할 때도 다음 오일에다가 넥스트 오일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넥스트 오일이 뭡니까? 데이터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 향후 이제 인터넷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NFT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것이 대형 플랫폼 기업 말고 뭐가 있을까? 게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게임이 의외로 가상자산과 잘 붙고 그 다음에 미래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뭐 렌더링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세계를 가상 자산으로 뭐 연결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가상 세계를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개발자들의 상당수가 직원이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넥슨도 뭐 마찬가지겠죠. 뭐 넥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통사에 가까워서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게임 개발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풀이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받은 게임들이 몇 개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아주 이제 뭐 시장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 M&A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미래 오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일 비중을 줄이고 있는 사우디의 국부 펀드가 이런 쪽으로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어떤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오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게임사나 각 플랫폼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리니지 IP. 사실 지금은 우리가 리니지 각 시리즈에 대한 각종 실망과 논란이 있었지만 리니지 IP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전히 논란에 쌓여 있고 이게 지금 몇십 년 이어온 그런 IP의 힘인데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전히 뭐 기대를 표시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계속 눌러왔다가 모바일로 성공을 하고 여기서 또 모니타이징이 성공을 하고 계속 어쨌든 한 단계 한 단계 다 그 앞서 왔는데요. 그러면 게임사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고만고만한 게임이 굉장히 많은 회사도 있고 다양한 스튜디오를 통해서 게임을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NC소프트는 이 IP의 집중도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동안 뭐 블레이드 앤 소울을 포함해서 여러 대작 게임들도 개발해봤고 뭐 유명한 개발자들을 불러서도 개발해보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연결해봤습니다만 아직은 이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것의 비중을 줄이고 전체는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NC소프트의 과제겠죠. 그래서 최근 NC소프트가 뭐 NFT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엔터 쪽으로 진출하겠다, 뭐 플랫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돈을 가져오는 캐시카우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회사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면서 리니지의 비중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계륵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센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리니지의 성장과 더불어 다른 산업도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그림을 NC소프트가 제공을 해야 좀 더 매력적인 그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듣고 있으니까 저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라는 느낌인데 세 번째 포인트에서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 사실 NC소프트는 정말 많이 빠져서 지금 뭐 신규 매수자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 그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외국인이 됐든 아니면 뭐 대형 펀드가 됐든 소위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게임사에 대한 딜은 제가 보기엔 어떤 식으로든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손실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뭐 개인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저는 뭐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좀 더 보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리니지를 둘러싼 논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모델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증권사들이 추정하고 있는 EPS의 한 30배 정도를 그 밸류에이션 한 60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가격에서 60만 원이라면 그렇게 그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낄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전략적으로는 추가 조정 시에 신규 투자자는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비중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하면서 매수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유자라면 좀 더 긴 관점에서 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시기보다는
상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좀 더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사시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우리의 타겟은 과거 최고점이었던 저 시점까지 가긴 어렵죠. 왜냐하면 그때는 리니지로 엄청나게 돈을 벌 때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다른 모델 혹은 안정적인 모델을 확인할 때까지 반등의 폭은 조금 더 제한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잔금 해제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좋으니까 당장 매수하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각 비밀들을 풀어 헤쳐보면서 지금 시점에 어떤 매매 전략이 제일 적합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NC소프트였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생각하시면 CJ ENM입니다. 이럴 거면 왜? 무슨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합니다. 분할 이슈 소멸. 소멸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물적 분할한다라는 이슈를 주주 반발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규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걷어들이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급락을 했었으니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확정된 바 없으며 구체적 결정 시점을 1개월 내에 제공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치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이미 주가의 급락과 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급등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코스피를 구원하자는 그런 소액주주들의 전반적인 운동이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 또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CJENM이 다시 되돌린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물적 분할, 스튜디오 물적 분할을 한다 이렇게 분위기를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이제 인수를 시도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방법의 어떤 자금 조달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물적 분할은 제가 보기에는 100% 확신할 수 없으나 적어도 한 80%에서 90% 정도의 확률로 이제는 조금 소멸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도 시세 연속성이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제 상승에 그치고 오늘 일단 강보합 약보합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반등의 목표. 목표를 저희가 잡아본다라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면 반등할 수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급락한 흐름 자체가 실적이 따라주지 못해서 급락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굉장히 좁은 밴드에서 움직였는데 그 밴드도 거의 최저점까지 급락한 것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물적 분할 이슈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밸류 하단까지 왔는데 밸류 하단까지 온 이유를 소멸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2.5배, 2배 이 정도 수준까지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 배까지 근접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CJENM의 일부 콘텐츠들이 나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추가적으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스튜디오 하나 더 만들어서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그러한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런칭하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그럼 그걸 고려해 본다면 정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마 확정 공시가 나온다면 안 한다는 어떤 그런 확정 공시가 나온다면 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지점은 거기까지 갈지는 100% 확신할 수 없으나 PBR 한 배라고 볼 수 있는 적어도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정상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오를지에 대한 고민은 또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목표치는 어제 나왔던 이슈가 사실이라면 또 사실로 확정된다면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4개월 전에도 컴투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소위 성장주가 PBR 한 배에서 놀고 있는 건 조금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정말 성장주라면 그다음에 성장의 모델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서 비용 대비 이익이 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요소를 적어도 PBR 한 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수준까지 되돌린다는 그 1차적 반등의 목표를 세워본다면 그 이후는 결국 이 회사가 가진 가치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 뭘로 봐야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티빙의 위치를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넷플릭스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나름 그래도 콘텐츠들이 티빙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티빙이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조금 우려를 했는데 최근에 티빙의 독점 콘텐츠들을 보면 뭐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좀 발휘하는 곳들이 몇 가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스튜디오도 만들고 더 많은 콘텐츠를 런칭해서 뭐 넷플릭스 쪽으로도 보내고 티빙의 어떤 역할도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회사도 여러 지분 관계를 좀 고려해 봤을 때 추가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미래 성장 동력은 IP의 힘을 얼마나 키우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CJ ENM의 최대 약점은 왜 이렇게 이익이 안 나졌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이익이 이렇게 안 나는 것은 뭔가 비용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맞아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방향이라든지 최근 낙폭에 따른 반등의 되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이슈 맞물려서 반등 기대한다면 앞서 말씀 주신 PBR 1배 정도 수준의 목표가로 우선 잡고 가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을 짓눌렀던 악재가 사라진다면 정확하게 꼭 그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두고 매수 관점 혹은 보유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그다음에 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J ENM이나 NC소프트나 조금 지켜볼 요소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콕 집어주셨기 때문에 잘 점검하며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김종효의 잔금 해제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체크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기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 이야기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